네, 오늘 괴물 이준석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레거시 미디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띵군입니다. 미디어들 반성하십시오. 이준석보다도 언론에 지금 더 화가 나 있다 이거야. 이런 정말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정치인을 키운 미디어에 화 많이 나 있습니다. 이전에 KBS 더 라이브에 대해서도 네. 일부 유감입니다. 더 라이브는 그 제가 진행했을 텐데 말이지요. 네. 거기에도 좀 제법 자주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출연했습니다. 네, 저 사과드리고요. 김성애도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김성애의 카운터파트가 이준석이었습니다. 네, 카운터파트. 둘이서 혼자서는 안 죽는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과를 드렸고 진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 굉장히 긴장이 돼요. 한때 당대표로 모시던 우리 최강욱 대표님 앞에 앉아 계시고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에서 제가 부실장인데 저희 수석으로 모시고 계신 윤건영 의원 옆에 계시고 더 라이브에서 제가 MC로 모시고 계십니다. 체육 MC까지 오늘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만 오면 다 모이는 건데. 네, 뼈 아픕니다. 돌면서 계속.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와 이거 진짜. 내가 방거리였다는데 내가 이상하지 했나? 야 집에 가라. 차에 매달리게 많이 가라. 나오라고 뿅한 거 아닌가? 왜 나간대? 아유 진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해도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때서 가서. 그때서 이제 늦게 했다. 근데 대구지검이 풀어줬어. 아니 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런 애들이 날뛰는 거야. 그렇죠.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말로 사진이 조작됐다. 말로. 근데도 실형 1년이잖아. 그렇죠. 하여튼간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은 이제 12월에 출국금지 조치가 됐으니까 셋 다 이제 출국금지 조치가 된 겁니다. 자, 이 최악의 3인방들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었는지.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거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건 합니다.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덕수가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장면. 진짜로? 야, 상상 꽁트는 언제나 현실이 돼. 어제 나보고 꽁트 너무 과했다고 했던 애들 대가리 박어.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이 포고령 문건을요. 한덕수가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 진짜로? 그리고 세 번, 이거 봐라. 그렇죠. 이거 한 거죠. 세 번째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 단수 외에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꽁트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출국 금지를 먼저 걸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세 사람을 동시에 같은 날 소환을 해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경찰에 자신이 있대요. 이 셋에 대해서 최소한 내란에 동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 쪽으로 확인을 했고요. 와 대박이야. 이게 제일 진실한 사람이 김용현이야. 근데 김용현이 한덕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용현이 그걸 계속 주장했잖아. 그렇죠. 얘기했다. 정신 나간 김용현이야라고 해서 다 인정을 안 했는데 김용현 말이 맞은 거예요. 김용현 얼마 억울했을까 나 정말 김용현 영치금 보내주고 싶다. 단전 단수 말고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이 담겼다는데. 이거는 그 경찰로부터 나온 제보예요. 이게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 윤석열이가 이거를 종이를 다발로 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상민! 너 한 개. 이상민이 너는 하나, 둘, 셋. 너 요만큼. 웃지 마라. 이것도 현실이 되는. 추가 전달을 이상민이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진짜. 이건 무조건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앉았으니 뚜껑이 날라가지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 씨가
전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김문수. 여태까지 안 도와주다가 다 어제 고사했어. 수사받고 출금 얘기 나오니까 오늘 급했어, 바로 또 이제. 별집을 맞아. 시작하는 정말 얄팍하게 한덕수. 10,000원짜리 종이만큼 화폐만큼 얄팍한 인간입니다.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한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총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김용현이 난 총리한테 얘기했다 그랬고 한덕수 죽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거 있었지. 한덕수가 완벽하게 중요인물 종사자 역할이 딱. 매우 무거워집니다. 한덕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문수가 좀 도와줘라 했는데 한덕수는 고사를 했어. 안 돕는다고. 근데 어제부터 또 갑자기 막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덕수 이제 멘트 바꿔야지. 저도 충암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충암끼리만 한 게 아니라 한덕수가 명예동문이야. 요 놈들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거. 네. 거잖아요. 근데 이 통화 기록이 저장돼 있는 데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전화기, 하나는 비아폰 서버. 근데 비아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홍장원의 전화기에 저 기록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산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비아폰을 가장 잘하는 사람 김성훈을 부른 거죠. 김성훈이 통신부장 출신이거든요. 비아폰 전문가예요. 누가 먼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보받은 거에 따르면 12월 6일 날 김성훈이 실무자들에게 세 사람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으로 삭제해라. 원격 삭제라는 말을 경호처에서는 속어라고 쓴대요. 속어. 속어시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워낙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의 비아폰 통화 기록이 사라지고 윤석열 것도 사라지고 김봉식도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12월 7일, 8일 또 뭔 짓을 했냐고 하면 김성훈이 군사령관들이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못한다 이거. 그거 안 된다. 맞아. 라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깐 거고 이번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저 2군, 3군 사령관을 말하는 게 아니요, 아니라 예. 수방사, 특전사 네, 그렇죠. 사령관, 네, 3명. 총장까지. 네. 그래서 원격 삭제가 있었다라고 국정조사에서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네. 김성훈 절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김봉식이 거를 지우라고 했을까요? 저 그거 궁금해요. 그게 김봉식과 윤석열은 특수관계입니다. 술 친구예요. 대구에서 같이 술 먹던.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요? 김봉식은 경찰 유례로 그렇게 급하게 성장,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김봉식이. 개인사를 다 얘기할 사이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김봉식 서울청장은 대구에서 경찰을 쭉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대구로 갔을 때 대구 형사과장, 광수대장 하면 서로 친해져가지고 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고속으로 서울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찰들이 다 김봉식은 경무관으로 끝나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었고 경찰 인사의 관행상 지방청에 승진한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서울로 와가지고 팍 더다는 거야. 경찰의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서울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방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커리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서울청장이 돼요. 내란을 도모하는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부르잖아요. 불렀어요. 그때 부른 게 경찰청장을 불러요. 경찰청장한테 지시할 건데 왜 서울청장을 또 부릅니까? 둘이 같이 불렀잖아요. 네, 같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서울청장은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1급이에요. 대통령이 1급 불러가지고 뭐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김봉식한테 비아폰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비아폰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김봉식은. 그래서 특수관계인 게 김봉식과 윤석열의 관계예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미션이 있었을 거야. 라는 거고 김봉식이 국정조사와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불법 내란 왜 일으켰으라고 개인 가정사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힌트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미션들이 비아폰에 담겨 있어서 삭제하라고 한 거 아닐까. 비화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알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압수수색 사실 조회를 요청을 하면 돼요. 이거 내란 재판 이거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거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이 판사가 사실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서버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지기현 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란과 관계돼 있어요. 김용현 비아폰 제발 압수수색해라. 경호처 직원이 밀봉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 내가 얘기할게. 지기현 친구들 오늘 저녁 때 만나니까 어저께도 내가 얘기해서 지기현이 불러라. 그래. 오면 사진만 찍고 간대잖아. 불러라고 했어 내가. 오늘 올 수도 사진도 이쁘게 찍어서 보내려고. 전에 보면은 경호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도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 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은 계속 경찰하고 경호처하고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윤건영 의원을 접해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믿을만하다, 신뢰 있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도 우리도 안전할 수 있고 또 저현엄마한테는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최강구한테는 안 오는 이유가 아무리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아니겠지. 근데 만약에 성접대가 진짜 있었다. 그러면 이준석은 정말 거의 인간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고 둘째, 성접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왔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도 활용했어. 핍박받았다. 핍박받았다. 국힘에서.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맞아. 있지도 않은 걸로 나 지금 쫓겨나는 거 보이지?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젊은 사람 저렇게 내쫓는구나 막 이런 프레임. 심지어 거기에 그 체육도 부안해동해갖고 야 이거 핍박받는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그건 지금 몇 맞네. 가지야. 만약에 이게 성접대가 사실이라면 몇 가지로 그걸 그 쓰레기가 되는 거야.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다 무혐의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지 속았지. 이번 대선 검증 보도 중에 제일 중요한 보도야. 맞아. 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창조경제 1호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성진 대표에게는요 투자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근데 그 투자자 김모 씨가 2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김성진한테.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 김모 씨가.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이거 보니까 이건 뭐 김성진 얘가 이상하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이건 뭐 사기꾼 같은 거야. 나라에서 하는 창조경제 1호라는데. 사기꾼 같은 거야. 25억이나 줬는데. 네. 그래가지고 2017년에 김모 씨가 김성진 대표를 고소를 합니다. 거기 이제 대전지검에 고소합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당시 검찰 기록을 또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확보를 했어. 검찰 기록. 근데 그 검찰 기록을 보니까 네. 이 김성진이 요청을 해서 김모 씨가 접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장부가 있었던 거야. 김모 씨가 정리를 해놓은 김모 거예요? 씨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명 이제 상납 장부지. 오케이. 그게 검찰이 갖고 있었어. 오. 상납 장부. 네. 그거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봤더니 와 미칩니다. 이준석 이름이 있는 거야. 상납 장부에 이놈아. 상납 장부. 소개 좀 해주세요. 상납 장부. 네. 와, 자, 거기 보시면은 미쳐. 2013년 8월 15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숙소 및 접대 요청 바로 열고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오.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최고위원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이라고 정확하게 아마 모르겠네. 그런 이제 좀 대접을 해준 것 같고 여기 보면은 1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유성 룸사롱, 유성 리베라 호텔 괄호 열고 2013년 8월 18일 일요일. 이건 또 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의전 및 접대 요청, 그다음에 또 성접대 요청이 다른 사람 이름이 걸려 있고요. 8월 22일 목요일에 선물 요청해가지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용. 근데 여기 보면은 화장품 세트 해가지고 이게 지금 9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름이 이 장부에 정확하게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접대라고 적혀 있는 이 8월 15일에 그럼 이준석이는 대전에 내려갔을까? 대전에 내려갔다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 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이제 징역 9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저분의 휴대전화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누구한테 뺏겨요. 투자자한테. 왜냐면 막 사기치고 다니다가 막 서로 그냥 이전 투구가 막 일어나니까 김성진의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손에 가는데 그 휴대전화를 제가 포렌식했습니다. 김성진이 2013, 14, 15년에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연락처 리스트, 연락처가 한 6,000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준석과의 대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을 했지만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문자로 보니까 뭐 그냥 뭐 이준석 온다고 하면 외제차 바로 대전역으로 보내고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야 미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약 사건 있잖아요. 시알리스인가? 그 흥분제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왜냐면 이건 김성진의 진술만 있잖아요. 근데 김성진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 문자에 나옵니다. 뭐라고? 시알리스 준비하라고. 이준석 그 이거 하나를 웨이터한테 비서한테 지시를 해요. 네, 웨이터한테 미리 줘. 룸사롱 웨이터한테. 까지 이 사건이 약간 본인은 무혐의라고 하지만 무혐의 나온 적 없고요.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지나서 성매매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 5년이니까 2013년 일이니까 18년이 끝난 거예요. 성매매는 5년이에요. 네. 그리고 알선 수재도 있었는데 알선 수재 공소시효 7년이니까 이미 다 공소시효 끝나서 수사해봐야 이거 뭐 안 돼, 공소 안 돼. 그래가지고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게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 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2022년 9월에. 2022년 9월이에요. 그렇죠. 그래.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어제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더구만요. 경찰이 다 수사해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찌됐든 2013년 8월 15일 그리고 7월 11일 두 차례 지금 성매매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로 지목이 됐는데 7월 11일에 이준석이 내려간 것도 확인이 됩니다. 와. 그리고 2014년 1월 9일, 1월 11일 등. 그러니까 이 아이카이스트가 이게 뭘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이나 이런 데다 LED로 칠판 만들라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이제 학습 도구에서 전 세계에 뿌리려고 했던 그런 창조 경제용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거 개발할 때 시연할 때 누가 와 있으면 폼이 납니까?
대통령이 와 있으면 제일 폼이 나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임기는 마쳤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럼 이제 로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그 우리 행사하는데 우리 전시회 하는데 VIP 한 번만 좀 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비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썼다는 전방위적으로 쓰는 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로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창조 경제 아이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템 옆에 아주 그럴싸한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됐던 것이었고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권력은 마스코트였지.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통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마스코트. 거예요. 이게 권력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그 2013년 부분만 좀 짚어주세요. 2013년 10월 7일경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네. 황금 두꺼비, 순금 50돈으로 된 황금 두꺼비 전달. 네. 이렇게 돼 있잖아. 1,100만 원이네. 장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 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에게 순금 50돈짜리 황금 두꺼비를 선물을 하고 네. 이명박이 만족해 했다는 글을 김성진이 투자자 김모 씨에게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내 실제로. 김성진이 자, 문자 공개합니다. 자, 저 문자를 보시면 대통령께서 저 MB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두꺼비 선물을 대만족하셨습니다. 저 MB 사진이잖아. 예. 자, 계신 아지트에 이미 금으로 된 장식구가 많았는데 모두 도금으로 이 황금 두꺼비는 처음이신 듯 무척 기뻐하셨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사업권을 비롯해 친서 자필로 각국 대통령들에게 저희 회사와 저를 추천해 주신다는 확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MB가 두꺼비를 받고 네. 마 그동안에 내 도금만 받았는데 마 이 순금은 진짜 처음 받아본다 마. 와 입맛 진짜 백이네 마. 혀. 내 도금만 받았다가는 마 이번에 진짜 백이 이 입맛 이거 진짜 백이네 이거 마. 내가 다 전화해줄게. 와 그리고 이건 인증샷을 그때 찍은 거야? 찍은 거야. 그래서 보낸 거야 이놈아 자식아.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M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장부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근데 저 신뢰도가 높은 저 장부에 이준석 성접대라고 써 있다 이거야. 룸사롱. 이거 허은하 대표한테 보내라니까. 야. 와, 자 그리고 이준석이 이 접대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이준석이 접대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네. 김성진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김성진 대표의 회사의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 봉지욱한테.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봉지욱이 2022년에 그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받았다는 시계를 찍습니다. 꺼내보세요. 아 이겁니까? 네. 이거 포장부터 남다르네. 와 이게 너무 정황이 많아. 이거 대통령 이름 써 있는 시계 거의 없거든요. 이준석이 김성진한테 줬다라면서 접대 받아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줬다라고 김성진 직원이 이거를 봉지욱이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1일에 먼저 성접대가 1차 성접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진의 진술은 1차 성접대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1차 감사. 그래서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실제 물건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거를 2022년도에 보도를 JTBC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당시에 저의 보도는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그러니까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누군가 가세현에 던져요. 터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배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야 이준석은 뭐 그렇다 치는데 야 이건 대통령이 개입된 사건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증거도 있고. 누구 대통령? 윤석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거를 보도하겠다니까 회사에서 난색을 펴가지고 야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녹음 파일 물 중에 뭐 안철수 단일화 때 이준석 날리기로 합의하고 이런 카드로 했다고 다 나오는데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준석을 없애기 위한 공작, 기획 공작, 윤핵관들 공작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단일화 카드로 쓰였다라는 정황 보도를 제가 한 거예요. 이준석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이준석이 저 어린 나이에 업체 대표를 만나서 성접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아이카이스트의 피해 금액이 200억입니다. 200억. 그리고 지금 이 장부를 작성했다는 김모 씨. 네. 지난해 11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저랑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25억 투자한 김모 씨. 그랬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 투자자가 아니고 이분이 대전에서 제일 큰 클럽을 하던 분이었어요. 클럽을 하는데 이 아이카이스트에 와서 보니까 얘 말이 진짜네. 이준석 오지, 대통령 내려오지, 뭐 쟁쟁한 사람들 서울에 와서 왜냐하면 모든 룸이나 이런 술시중, 차량 대기 이런 것들 이분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예를 들면 이분이 장부에 보면 한우를 2억 원어치 삽니다. 2억 원. 명절 때 김성진이 여기 보내 이준석도 받습니다. 그 선물을. 근데
충심을 다해서 야 나 이번에 떼돈 벌겠다 이거 투자하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모든 게 다 가짜인 거야. 와. 카이스트 총장의 표창장 들고 카이스트 가봤더니 우리 이런 거 발급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이 망합니다. 아, 망했어. 경제적인 이 압박을 엄청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준석이 뭐가 잘못했어? 이준석이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얼굴 마담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맞죠. 그렇죠. 예. 그런 행위를 해놓고 뭐 접대는 둘째치고 큰 잘못이죠. 큰 도덕적인 잘못이죠. 만약에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윤리적으로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참 김성애 의원 이 줄만 잘 쓰면 20대 때부터 저런 게 생기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따라다니냐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먹읍시다. 그게 근데 이준석의 모습은요. 윤석열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22대 총선 때 이준석 후보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4번 실시했습니다. 직접 의뢰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지난 총선 때 명태균 씨가 안 이준석 들어가죠. 후보님 관련돼서 머리 굴리는 여론조사 거지. 실시한 거 명태균 씨는 알아서 저론자 돌리는 분이지 누가 의뢰한다고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명태균 씨도 있나. 직접 아무런 기자에게 관한 질문 해주시고요. 예, 저는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지고 제 입장을 이미 페이스북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혹시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실시했다는 이야기는 저 기자들 뭐 하냐? 아무 말도 안. 와.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것만은 전 다 반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윤석열의 모습이고요. 진짜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세요. 뭐 이렇게 왜 저만 막습니까? 왜 뉴스타파는 기자만 막습니까? 다른 기자들은 질문해도 되고 뉴스타파는 기자 질문하면 안 됩니까? 다른 기자들은 우호적인 기자들은 질문해도 되고 뉴스타파는 안 됩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청 같은데.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그거 한 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저희만 안 됩니까? 다 막았잖아요. 다른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뒤에서. 다른 기자는 따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라뇨? 저 보좌관이죠.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거보다 지금 현재 잘된 검증 보도 있습니까? 없죠. 어떤 그 단독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을 때 거기 바이라인에 봉지욱, 장인수, 이명수 이런 이름이 보이면 절대 안 쓰는 걸로 동맹을 맺은 것 같아 애들이. 아, 그 정도면, 기자들도? 기자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와. 저렇게 후보 따라다니는 기자들은 대부분 정치부 기자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나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취재를 네.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취재를 한 상태에서 입장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들 상당수는 이 사안 자체를 아마 팔로잉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청년 정치 노무현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 정치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비판 언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거의 윤석열급 혹은 홍준표급으로 언론을 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무시 전략. 내가 무시하면 야 뉴스타파 같은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데니까 그냥 우리가 묻을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아까 보신 그 이명선 기자를 계속 못 오게 막는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 핵심 측근입니다. 네. 지금 이 두 명의 그 보좌관들이 핵심이에요. 핵심. 네. 그중에 한 명이 명태균 씨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명태균과의 메신저 역할을 한 분이에요. 아, 둘 중에 한 분이. 지금도 통화하잖아요. 아. 지금도 통화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에요. 본인이 전화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과 계속 연락을 했어요. 아무리 뉴스타파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 명태균한테 의뢰해가지고 네. 조사를 한 적 있냐? 예. 그것도 모르면 정치부 기자가 아니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는 기자들은 대선 후보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검증이지. 위해서 그걸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저런 식의 기자의 질문을 방해하거나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거나 이런 행태가 있으면 불같이 일어나야지. 연대해야지. 언론으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해야죠. 예. 저게 뭐야. 근데 그거는 난 저거 이제 진짜 영화에서나 있는 허은하 전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 요즘 저의 웃음벨이 김용남 허은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무책임과 무능을 벗어던지고 국민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세요. 웃음벨이야. 아니 나는 허은하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이게 더빙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셔갖고. 그러니까. 근데 김용남 의원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한 거구나. 아니, 어떻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 때. 형우 같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공했네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말씀할 때 약간 저음이잖아. 네. 국민 행복을 찾아. 약간 성우 같았어. 혹시 저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보여주시더라고 한 10번 봤어요. 찍기 전에. 그 원래 애니메이션이 목소리가 거의 흡사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김용남 의원 하는 거 보고 본인들이 했구나 느꼈습니다. 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꺼버렸어요? 네. 오늘 다 보여드릴 텐데. 뭐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이 지금 벌써 변하신 거잖아요. 사실 허은하 같은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정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제 일로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 반 이상이 다 허은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전 허은하 대표가 이 끌어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당원들의 총의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독재다 어쩌다 말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 본인은 개혁신당을 정말 자기의 사당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봤던 뉴스타파 지금 방금 보셨던 영상까지 포함해서 이야말로 진짜 이준석열이다. 이건 분명히 이준석열을 바꿔야 돼요. 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앞으로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고 뭐 언론 같은 경우야 자극적인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네. 계속 인용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저는 앞으로가 더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진짜 맞아. 이 인상이나 말장난에 많이 속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준석과 같이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하나 같은 얘기가 앞과 뒤가 저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있는 증세의 발현이냐라고 여쭤봤던 거는 저거는 뭐 앞뒤가 다른 모습 자체를 떠나서 아예 그냥 허위 사실을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 나름대로 무기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한테 이준석한테만 학을 띄웠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거가 아닌가 했는데 네. 박범원 대표님이 저거 60%밖에 안 보인 거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 쟤는 아이템이 몇 개인가 도대체. 아니야. 그런데 시끄러 임마 영상으로 나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엄 당일에 강남에서 술 마시고 바로 국회로 간 게 아니라 계엄 터지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샤워했잖아. 글쎄 그게 샤워를 그렇다고 즉시 어떻게 하니까 해.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사회자예요. 권영구 후보. 답이 가깝다는 말에 저는 기절했습니다. 어디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집은 어디입니까? 몰라요. 동탄이에요. 동탄이에요? 예. 동탄에 사는데 그 강남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수행 기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탄 그러니까 계엄이 터졌어. 근데 그럼 큰일 났다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난리 났죠. 다 여의도로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뛰어왔는데 이거 장기전이 될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와야지. 내친 교에 샤워도 해야지. 라고 강남역에서 동탄으로 출발을 한다? 와. 그럼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옷가지를 챙겼겠죠 아마도. 그러고 국회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냐? 12시 5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만의 시간이냐면요.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네. 근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한 시간이 언제냐면 그 12시 48분이에요. 공시 48분. 그러니까 이 외 모든 사람들은 이미 12시 언저리면 거진 다 도착을 한 상태인 겁니다. 제가 벌써 11시 도착해서 11시 반부터는 안 온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어디 오냐 몇 분 걸리냐를 다 체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말해요? 이준석 후보는 내가 바깥을 돕고 안에는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바깥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샤워도 하고 동탄에서 택시 타고 오니까 50분. 이미 본회의를 개회한 상태에서 밖에 있었으면서 마치 자기는 의도적으로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본회의가 되는 시간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려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했다 그러고 특히나 토론에 나가서 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요? 네. 라고 말하는 건 동탄이 아닌가요? 동탄이 가깝나요? 강남역에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자꾸 즉시라는 말을 네. 넣잖아요. 저게 이제 이준석의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즉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강남에서 동탄을 순간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샤워도 샤워기 틀어서 물 한 방울 나오니까 탁 끄고 나온 거야? 어떻게 거기 즉시라는 말이 가능하냐고. 말도 안 그러니까 되지. 얘는 왜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국민들이나 이재명 후보가 듣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그렇죠. 불법 계엄이라는 중대사를 만나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너의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 행동을 보면 판단의 중심 난 빨리 씻어야지. 얘 있었고 1번. 네. 2번은 카메라에 나와야지. 그거잖아요. 네. 결국 나와 있는 게. 그럼 이게 지금 헌법기관으로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책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정족수가 다 찼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서 그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의결정족수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정답지 이거는 보고 사후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준석은 원래 책임감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원래 책임감이 좀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질문을 했던 것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선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대선 후보니까 또 물어봤는데 저렇게 빠져나가기 수법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TV 나오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 곳에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렇지. 했던 거고, 마지막은 사람을 귀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이야. 그죠, 자기 보좌진한테 그렇죠. 시끄러 임마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보좌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천하람 알고 의원실의 있잖아요. 보좌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소당하실까 내가 지금. 네, 아 맞아, 천하람 자기 보좌. 의원실의 아, 아. 보좌진입니다. 지가 알고 지내던 네, 무슨 잘 보좌진이라고. 아는 예.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냐면 천하람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당신은 국회의원이니까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시끄러운 말을 한 거거든. 네. 12월 3일 당일로 봐야 된다. 아무도 몰라. 그럼요. 그때 그 심각성과 두려움. 사실 아무도 몰라. 두려움이 엄청 컸는데 시민들까지 다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 그 근데- 와중에 씻을 생각을 했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게 핵심이다. 본질이.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의원 보셨죠? 아, 못 보셨습니까? 뭐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아, 않습니다. 제가 그 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계엄 본회의장에 당일날 말씀하는 계엄 거죠 지금. 당일날. 예. 당일날 1시 좀 넘어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저희도 밖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 당대표들 해가지고 들여 보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본회의장에 그때는 이준석 후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조국 그 대표. 의원님하고 네. 대표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투표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주도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투표를 안 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 진짜? 증거 사진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니까 국힘에 가서도 얘기를 좀 하셔라. 저기 한동훈 대표도 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 모르는 척하다 나중에 나와서 그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려 그러는데 이야기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때 국힘 사람들이 뭐 웃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때 국힘을 비하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최악. 그러니까 최악이야. 모든 게 다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안전할 때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들과 다 모아가지고 모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 공격까지 하는. 야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나 너무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는데 이준석이 감히 겁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야, 나 이거 진짜 나는 그 자체였어.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잖아. 근데 걷다 대고 정당 진짜야? 민주주의를 얘기해. 그 기사를 못 봤네. 와, 나 요거 완전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저 KTX 타고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뭐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왜냐면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좀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본인들은 당원 당규를 거의 뭐 소꿉장난하듯이 막 바꿔내고 그렇게 당대표를 쫓아내는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주당에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저는 정말로 놀랐고요. 그리고 후보께서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도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저 뒤에 이제 또 이준석 후보가 응답하는 거 보고도 깜짝 놀랐죠. 내가 오늘 이제 할 게 많아서 예. 그 부분 내가 뺐는데 내 예언이 또 맞았잖아. 뭐였어요? 이준석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허은하, 김용남 이용할 거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 이재명 후보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거 아마 이용할 거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맞아. 어제 그대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 맞아. 그러면서 그런 말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사람을 귀히 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폭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여튼 이뇨한 너무하죠. 의원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야. 네, 이뇨한 맞아요. 의원이 왜 그런 말을 나는 그때 그렇게 하나 했는데 본인이 뒤었잖아요. 비상대책. 되게 빠르게 아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각제가 뭡니까? 내각제는 다수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모아요. 이 정당 저 정당 독일 같은 뭐 기민당이랑 삼인당이랑 누구랑 해서 과반수를 모아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무조건 다수당입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이걸로 안 되겠어. 여러 가지로 사람들 불만도 많고 다수당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할게요. 해산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반성적 의미를 담아서. 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민주당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해산 다시 해보자. 이거는 내각제에서 얘기하는 해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해산하겠다는 거고 내각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심판받겠습니다라고 읍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건데 이게 정당 정치의 기초 수업을 안 들어서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겪어보고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거 얘는 아니구나 이게 오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매번 아니었는데 참았겠지. 그렇지, 좀 참고. 아니 그러니까 난 그 기간이 정말 나는 궁금해. 길었을 의원하면서 거예요.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니까 같이 합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좀 멀쩡해 보였고 안 됐고.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뭔가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죠. 쫓겨났으니까. 예, 마삼중이었고 그리고 의원도 안 해봤는데 선출된 당 대표가 쫓겨나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이 국힘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고 그럼 한 명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청년 정치를 계속 외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꼭 의원 만들고 싶었어요. 맞아. 의원이 되면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모난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계속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사람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당에 그러면 창당을 총선 할 진행되는 때도. 과정에서도 믿었던 거네요? 그때도 계속 믿었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그 마음이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뭐냐면 청년 정치인을 내가 비판하면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막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봐도 얘는 내 가치관에 빗대서 쟤를 평가하면 진짜 나쁜 놈 같은데 내가 꼰대가 아닐까 하는 자기 반성적인 고뇌가 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도 얘가 이상해. 내가 봐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꼰대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이 또 있는 최욱 거예요. 씨는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같은 당을 해보신 분은 그래도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12월 19일 그 작년 사무총장을 12월 19일. 해임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이상한 걸 느꼈죠. 한 달 동안 저는 겉으론 표현을 안 하고 물밑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20번 정도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긴 사당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도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당원 소환제라는 걸 갑자기 만들며 내면서 저를 끌어낸 거거든요. 좌표 찍은 거죠.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체적 진실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좋게 보려고 하고 어른이니까 내가 이해해 줘야지. 조금 더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그러니까 뭐, 이준석 신도들도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같은 믿으시는 공간에서 거야. 저렇게 호흡하고 한 사람도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도 그 비슷한 멘탈리티가 있을 거거든. 내가 청년인데 이준석이 뭔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막 해대는 걸 보면 통쾌한 면도 있고 그렇죠.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준석 대단해 보이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청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4월 2일 재보궐에서 자기 후배들이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접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의 이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은하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저도 준석열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토론의 문법 자체도 바꿔놔가지고 저렇게 저질스러운 토론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하는데 이준석처럼 다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정말 진짜로 희한하거든.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청년 정치 다 네. 베렸어. 다 아니 근데 베렸어요. 신인규, 자 김소연, 허은하 이 세 분이 살아온 경로나 이준석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다 사람들, 다른 입장도 사람이에요. 다 다르고 예, 맞아요. 결론이 똑같아. 쟤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같아, 맞아요. 경험해보고. 그 사람이. 예. 어떤 이게- 만평에도 나왔어요. 이준석 맛을 지금 봤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네.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청년 정치를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돈도 엄청 네. 썼어 또. 엄청 썼죠. 벌어놓은 이게- 돈 다 썼네 아주. 네. 이준석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고 네. 악마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SBS의 모 기자도 지금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본인을 악마화했던 부분, 그리고 반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래요? 다 저 패턴으로 모두 다 악마화가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뭐 비례달라고 울었다. 3시간 동안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말을 왜 이준석이 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게 돼요. 그렇지. 네, 내가 이것도 또 그거를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나쁜 악마와 스킬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준석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전 진짜 개혁신당 당원들께 너무 죄송해요. 아, 저 사실은 저거 보면서 정말로 의자 밑으로 숨고 싶더라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아무리 내가 실체를 보면서 진짜 정치 그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개혁신당 올 때 2만여 명의 그 당원이 늘었거든요. 저 믿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저런 짓거리가 아까 네. 50%밖에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한 걸 보면은 이제 그렇지.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면 더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 다른 저 팩트를 나올 때, 조합해가지고 또 저 저런- 나올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빙계지신이라고 해서 저 선출된 당 대표였는데 맞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나 라는 진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신 분들이 제가 했던 말을 다 풀기 시작하면은 저것보다 더 심한 게 많습니다. 정규재 주필이 매불쇼에서 했던 그 평가가 그 당시에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진짜 정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규재 주필이 김문수랑 가까운 관계래요.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지적인 수련이라든가 단련당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적 정신적 공백이었습니다. 공백을 정광훈과 눈물로 채워. 아니, 희망적 수련을 한 거죠. 그 부분을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소개할 때 12월 3일 내라는 밤 때 씻지 않고 국회로 달려가는 한민수입니다. 맞아. 의원들 제가 국회 도착해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한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날 낮에는 하얀 와이셔츠였거든요. 파란 것으로 갈아입었었더라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정신이 그럼 너무 없으니까. 그때는 그러고 뛰어나갔는데 누구는 목욕을 했다. 샤워. 있을 수 없는 아, 거고. 또 그거 고발합니다. 샤워. 막 얘기도 되죠.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 이 친구가. 아. 그리고 상임위 되게 또. 불성실합니다. 그래요? 뭐 용어 같은 거 좀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질문 질의하고 나면 잘 아시잖아요, 최 의원님. 나가버려. 오지도 않아. 그래요? 질의하고? 질의하고 나가고 오지도 않고 요즘은 또 이제 대선 후보라고 회의 열려도 오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더 이상 그 친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음 전체회의 열리면 이준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다른 아니, 상임위는 이런-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저는 뭐
저 개인 의원 자격으로 네. 저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제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국회직에서 그렇게 대선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그렇지. 국회는 제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국회 놔두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뭐 저게 청년입니까? 나중에 놔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되는 거예요. 제2의 아, 윤석열.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싹을 잘라야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네. 이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볼까 싶습니다. 네. 적으로 비어 있다잖아요. 네. 저기를 들어간 게 정광훈이에요. 비어있는 공백을.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 정광훈 씨가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 모든 거를 김문수가 다 배워간다. 네. 뭐 반 이상 외고 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광훈이 윤석열의 저 지적 공백기를 다 메웠다. 지금 시점 김문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 정광훈일 거.